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챕터 4에서는요 분화상품 제작에 관한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고 포장하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챕터 4에서 배워봤습니다. 챕터 5에서는요 화훼장식 상품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훼장식 상품 관리에서는요 분화상품 관리를 먼저 볼 건데요. 분화상품, 우리가 판매를 하고 나서 딱 계산하고 끝, 이게 아니고 식물에 대한 좀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걸 고객에게 전달해서 그 고객이 집에서 이 분화 식물을 계속해서 가꾸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분화 상품 유지 관리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래되고 누런 잎,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잎사귀를 딱 보자마자 싱싱하다 혹은 시들었다, 뭔가 여기가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걸 바로 잎사귀, 우리가 관엽식물을 대부분 대하기 때문에 잎사귀만 보자마자 알 수 있거든요. 꽃들이 아무리 사계절 푸르고 좋은 나무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식물은 어쩔 수 없이 땅에서부터 자라나서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서 시들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늘 잎사귀가 붙어있고 초록색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시든 게 아니라 한 잎, 두 잎 정도는 양분을 끝까지 빨아먹고 광합성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잎사귀들을 제거해주고 정리해주고 또 새로운 잎사귀가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왔을 때 시들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뭐 줄기나 뿌리의 상태들도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잎사귀 한두 개가 누렇게 변해버리는 것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는 사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지를 잘 아시고 특히 관엽식물은 잎사귀 색깔 이런 것들, 처짐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화상품은 특히 화분의 크기나 재질이 적당한지 알맞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뿌리의 생육이 좋은지 화분을 뒤집어서 확인을 해보면요 너무 좁은 곳에서 아이들이 있다 보면 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거하거나 아니면 큰 화분으로 이사를 시켜줘야 됩니다. 꽃 피는 식물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요. 관엽식물은 반음지에 둔다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햇빛이 없는 곳에 두면 어떤 식물들은 키만 이렇게 웃자라고 잎사귀가 힘이 없거나 그냥 길쭉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땡볕에 두는 거 되지는 않지만 반음지, 햇빛이 살짝 들어오되 통풍이 되면서 너무 어둡지 않은 곳에 두시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토분은 통기성이 좋아서 용기 측면으로 수분과 공기, 염류 등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관수를 자주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화분은 통기성 부족으로 가습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수 횟수를 조절하고 환기와 채광에 주의한다 그랬습니다. 식물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재질감 있죠. 식물 특유의 그런 거칠거칠하거나 부드러워 보이는 잎사귀, 줄기 이런 것들을 그 식물의 옷이라고 해줄 수 있는 화기를 어떤 걸 결정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토분은 스스로 숨을 쉬고 물을 주면 특유의 그 흙 냄새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물을 준 거에 끝난 게 아니라 토분 자체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건데 그런 화기가 필요한 식물이 있는 반면 반질반질한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또 그거에 어울리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식물 자체가 건강한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분이 알맞은 크기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식물과 어울리는 그리고 식물이 잘 생육할 수 있는 그런 화분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가볼까요? 분화상품 포장 전 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포장 전에 누런 잎이나 시드른 꽃 등은 제거하고 지저분한 잎을 닦는다. 네, 맞지요? 뿌리의 생육이 좋은지 화분을 뒤집어서 확인한다. 뿌리가 많이 자라나왔을 경우에는 큰 화분으로 분갈이한다. 4. 화분의 재질에 따른 보비력을 살핀다. 네, 그거는 4번이겠죠. 바로바로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이론 내용을 다시 보고 확인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4페이지에 가공화 상품 관리가 있는데요. 가공화라는 거는 일단 꽃은 꽃이지만 뭔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생육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인공 조미료를 넣듯이 바뀐 꽃이에요. 한번 보면요. 인조화라고 있어요. 이거는 종이, 천, 플라스틱 등을 이용해서 만든 꽃인데요. 이전에 저도 그 스승의 날, 어버이날에 종이로 된 큰 자이언트 플라워를 만들어서 판매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화에 비해서 장기간 장식 효과가 있고요. 생화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을 인조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내 어두운 곳, 실내 조명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 두시면요.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건조화라고 있습니다. 건조화는요, 말 그대로 말린 꽃이죠. 우리가 드라이드 플라워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생화를 그대로 말린 거예요.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말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식물이 건조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드러스하고 버리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말라졌을 때 또 예쁜 꽃들이 있어서 그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로 화관을 만들 수도 있고 드라이된 꽃으로만 어레인지를 할 수도 있고 드라이가 되는 소재로만 리스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되게 로맨틱하거든요. 그래서 말랐다고 해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또 골라서 또 다른 내용 왁스 타블렛 같은 데다 넣는다거나 다 재활용하실 수 있고 또 재활용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건조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건조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인조화에 비해서는 자연미가 있고요. 건조 소재의 채취 시기는 알맞게 성숙한 때 라고 했습니다. 수분이 적고 규산질이 많은 꽃은 60%에서 70% 정도가 개화되었을 때, 수분 함량이 적을 때, 이때 채취를 하시면 돼요. 일단 건조 방법은요, 이게 별표 제가 2개 쳐놨는데, 별표. 건조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나와요. 건조화에 대한 문제, 인조화보다는 건조화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어떻게 건조시켰냐라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제일 쉬운 거는 자연 건조예요. 자연 건조는 말 그대로 되게 기본적이고 간편해요. 이렇게 얇은 소재 같은 경우는 바닥에 흩어놓고 넓게 흩어놓고 말리신다거나 매달아 놓는다거나 그것도 그냥 매달면 안 되고요. 거꾸로 매달아 놓으시고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물에 꽂아 놓은 상태에서 말라지게끔 그 라인을 잡는 그런 건조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의 성숙도 같은 경우는요, 너무 활짝 피기 전에 약간 몽우리가 이제 살짝 터지는 그런 순간에부터 건조를 시키면 좋아요. 건조 장소는 당연히 자연 건조는 통풍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꽉 막혀 있는 곳 아니면 뭐 상자 안에 아니면은 포장으로 계속 닫혀져 있는 듯한 그런 곳에 두시는 게 아니고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 건조가 아주 쉬운 곳에 두시는 게 좋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건조 과정에서 꽃들이 얼굴이 이렇게 눌려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부딪혀 있으면 눌릴 수도 있고 최대의 단점이자 아니면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원래 본연의 색이 색소가 점점 다운되고 전혀 다른 색깔로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뀐 색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건조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열풍 건조예요. 열풍 건조에는요, 말 그대로 열풍 건조기에서 건조시키는 방법인데 60도에서 80도씨의 온도로 12시간 정도 단시간에 건조시키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소재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로 건조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원래 있었던 색을 좀 보존하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열풍 건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함수량이 높은 식물 건조에 좋고요. 형태가 수축되고 쪼그라지는 단점이 있대요. 갑자기 열을 가하게 되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점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동결 건조예요. 동결 건조도 열풍 건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운 열을 가해서 단시간에 수분을 빼버리는 게 아니고 동결 건조 같은 경우는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건조 방법입니다. 이것도 동결 건조기가 따로 있어요. 영하의 온도에서 꽃을 동결시킨 다음 수분을 승화시켜서 건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많은 꽃이나 줄기 건조가 가능하다고 있고요. 그리고 수축과 쭈그러짐이 거의 없고 색상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서 변색과 변형이 일어나므로 피막 처리, 유리 용기 밀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글리세린 건조가 있는데요. 글리세린 건조는
글리세린 용액을 물올림 하듯이 올려주는 거예요. 흡수시켜주면서 글리세린 용액에 그냥 담궈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유연성이 증가되고 건조 후에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고 갈변됨으로 착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몰 건조는요, 실리카겔 건조라고 해서 실리카겔과 같이 흡수력이 강한 건조제 안에 꽃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치 약간 우리가 김 싸서 드실 때 거기에 하얀색 먹지 마시오라고 써져 있는 그 알맹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알맹이들. 네, 그런 것과 같은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건조 후에 수축과 형태 및 색상 변화가 가장 적고요.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변색과 변형이 일어나므로 유리용기 속 밀폐나 피막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리세린 건조나 매몰 건조는요, 어딘가 닫혀져 있는 유리막이나 아니면 밀폐된 그런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누름 건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아파라고도 하는데요. 아파 디자이너들 많으시죠? 아티스트분들. 프레스드 플라워라고 해서 눌러서 만든 또 꽃인데요. 이거는 눌렸다라는 것보다도 눌리면서 건조시킨 그런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네, 예전에 우리 뭐 네일클로버 같은 거 책에다 놓고 이렇게 닫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평면적인 꽃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너무 두껍고 수분 함량이 많은 그런 꽃들을 아파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두껍지 않고 수분 함량 낮고 색이 선명하고 구조가 좀 간단한 거. 통꽃은 그래서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잎사귀가 따로따로 돼 있어야지 잘 눌려지고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펜지,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로 평면적인 장식에 이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해서 보존화라는 것들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집에서나 샵에서나 프리저브드 용액 자체를 구매하셔서 프리저브드를 아예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본인의 그 노하우로 색감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막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알코올 등으로 이루어진 전용 탈수 용액에 절화를 담가서 탈수시킨 다음에 보존제, 유연제 등이 함유된 보존 용액에 염료를 첨가해서 염색, 보존 처리하고 건조시키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와, 이거 되게 까탈스럽다, 혹은 손이 많이 가는구나, 그래서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비싸구나, 용액도 비싸지만 손도 많이 가고 원하는 색을 얻기까지 참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일단 표백이라고 8번에 나왔습니다. 96쪽 8번에 보니까 적합한 꽃으로는 모란, 장미, 해당화, 조, 밀, 아마, 향유, 토끼풀, 메발톱꽃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표백제를 사용할 건데 아염소산 나트리움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가공화 상품 제작을 하면 건조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건조 매체 직접 건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간접 건조 매체. 우리 아까 앞에서 실리카겔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건조를 시킨다고 했었는데 실리카겔이 대표적으로 간접 건조 매체로 사용될 수 있고요. 자, 직접 건조 매체 같은 경우는 수분을 없애고 공기와 알코올의 그런 물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일정 비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건조에 필요한 용구는요, 뭐 처리 용구, 뭐 꽃 흡수 재료, 뭐 가압 공구, 설비 기구, 재료를 담는 용구, 밀봉 재료 이런 등등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막 건조화를 만드는 거에서 그래서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 건조거든요. 사실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나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다 구비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알아놓고 또 때로는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건조 작업은 자연 건조, 매물 건조, 냉동 건조, 열풍 건조 이런 거 있다고 앞에서 읽었고요. 상품 디자인은요, 건조 소재로 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얇은 망사 그 백에 건조된 꽃들을 넣어서 향기를 더해주는 포프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기를 계속 이렇게 맡을 수 있게끔 예전에는 자연 건조시킨 그런 장미꽃들을 거기에 담아서 선물하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서 나이가 드러나나요?
네, 사세, 필로, 포맨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건조화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고요. 또 리스, 꽃다발, 병꽂이 되게 다양하게 건조화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파 디자인도 할 수 있고요. 뭐 액자에다가 평면적으로 색감을 낸다거나 우리가 그래서 꽃을 공부하시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생화, 내가 좋아하는 프리저브드 여기에만 몰두하시지 말고 되게 다양한 꽃의 그런 가공화도 괜찮고 인조화도 괜찮고 한번 다양한 꽃의 형태나 아니면 재료들을 이용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일부러 뭐 아파 전시회도 가보고 다육이를 가지고서 디자인하시는 분들 전시회도 가보시고 그래서 제한을 두지 마시고 많이 보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공화 소재 재료 관리를 보면요. 건조 소재 같은 경우는 습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건조를 일부러 시키는데 습한 곳에 두시면 안 되는데 습도가 65% 이상에서는 소재가 변형돼요. 또 곰팡이가 피겠죠. 그래서 벌레도 생기고요. 그래서 최대한 습하지 않은 곳에서 보관을 하시고 그 작품을 만드셨을 때는 그렇게 습하지 않은 곳을 이용하셔서 두시는 게 좋아요. 통풍이 잘 돼야 되고 건조하고 그리고 어두운 곳이라고 책에 나왔는데 건조화들은 특히 그 볕을 바로 보게 되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모양도 조금 변할 수 있고 우리가 만졌을 때 부스럭하고 부서지거나 모양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조심하셔서 습한 것도 약간의 습기는 필요하지만 너무 습하면 안 되니까 65%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사광선이나 공기 이건 읽어보시면 왜 밀폐 공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색이 변하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조화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실크 플라워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저도 실크 플라워로 클래스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실크 플라워는 자, 이런 게 실크 플라워예요. 작품. 자, 방구형으로 사방화로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생화 같아서 이거 진짜예요? 하고 만져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색감 자체가 완전히 생화 같진 않지만 그래도 생화가 가지고 있지 않은 컬러를 또 만들어내는데도 실크 플라워가 좀 탁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재료 혹은 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화를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데 얘는 특히 직사광선에 약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빛을 쏘이게 되면 너무 밝은 곳에 앞쪽에다 두시게 되면 색이 변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반음지에다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션 2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1번, 가공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공화가 뭐였지? 일부러 만든 꽃인데 1번 테라리움, 2번 드라이 플라워, 3번 아파, 프리저브드 플라워. 자, 1번 테라리움이겠죠. 테라리움은 앞에서 우리 다른 식물을 이용해서 용기에다 가둬서 만드는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3번 건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건조화에 대해서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자, 건조화는요 1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번 건조에 적합한 장소는 공기의 유입과 순환이 자유로운 곳이 좋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통풍이 잘 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번은 맞는 거고 2번 자연건조법은 건조 방법 중에서 가장 특별한 기술과 재료를 요구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자, 2번 지금 정답이 2번이죠. 자연건조는 가장 쉽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건조 방법이라고 했어요. 2번이 틀렸고요. 3번, 4번은 맞는 거니까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건조 소재는 중량이 가볍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번 식물의 장식을 위한 건조에는 관상 가치가 높은 꽃과 잎, 줄기, 열매에 이르는 모든 부위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자, 섹션 3에서는 대여 상품 관리가 나오는데요. 대여 상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나 꽃이 아니다. 혹은 그렇게 비용을 매번 지불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식물을 렌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구매할 때 비용 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때 아니면 회사에서 그 공간을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싶으실 때 식물이나 꽃들을
대여받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대여를 받고 관리도 받고 이런 서비스예요. 자, 대여품에 대한 약정서나 아니면 고객의 정보를 좀 받으셔야 되고요. 대여한 상품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배치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일이에요. 요즘에는 그 서브스크립션을 해주는 곳이 많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3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 기간은 고객과 상담 후에 결정하시면 되고, 그 꽃이나 식물이 놓여지는 공간과 그 공간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알아서 플로리스트들이 그런 것들도 디자인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재료 관리하는 거, 부재료 분류, 뭐 목록표 작성, 보관 장소 및 위치 이런 거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챕터 5에서는요, 우리가 화장식 상품 관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장품 상품 판매 챕터 6에서 한번 볼게요.